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어떤 질서를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점점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죠. 전국 안정화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한 로드맵을 나름 밝혔는데 이게 이제 2월 달에 하야해서 4월 달에 대선을 치르는 아니면은 3월 달에 하야해서 5월 달에 대선을 치르는 이러한 안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나름 이제 시간도 좀 벌고 또 이재명 대표의 지난번에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등의 2심에 나름 좀 그때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시간을 버는 그리고 이 탄핵으로 인해서 어떤 헌정이 중단되는 그런 것보다도 이러한 식의 이게 질서 있는 이른바 퇴진하는 것이 낫지 않냐 아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백가쟁명 의견 일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친윤계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 것은 너무 빠르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라면서 친윤계들이 또 상당히 이 부분에 태클을 걸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친한계 내에서도 또 의견이 또 다릅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14일 날 또 이제 탄핵안과 관련해서 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표결 때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향후의 어떤 로드맵과 관련돼서 질서 있는 말 그대로 토론이나 어떤 그런 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중심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전반을 보수 세력 전반을 아우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이 없기 때문에 다 그만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간에 한동훈 대표의 미래에는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의 이런 여건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리더십을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난번 처음으로 탄핵안 표결했을 때 안철수 의원과 김혜지 의원은 찬성을 했고 김상욱 의원은 투표를 했지만 부결 반대표를 던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상욱 의원은 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보수 세력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김상욱 의원은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14일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4명이 이미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8표면은 이제 탄핵안이 찬성이 되니까 4명 찬성했으니까 4명만 더 동조를 하게 되면 14일 날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상우 의원의 말, 충분히 탄핵안이 통과될 만큼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도 좀 그쪽 그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단일 대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리더십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민심의 압박이라든지 이 야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이 8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단초라고 할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단초가 오늘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이 23명입니다.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이 14명. 명확하게 반대를 한 의원은 64명. 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명확하게 반대한 의원이 64명이고 나머지 한 64명이니까 몇 명인 거예요? 36명, 한 44명 정도가 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거죠. 특히
23명 이 이른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중립 세력 의원들까지 해서 23명이 찬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찬성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탄핵안에도 찬성할 가능성이 점점 좀 커진다. 뭐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14일 날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투표를 할 때는 지난번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투표장에서 기권을 하는, 불참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배현진 의원도 나는 표결하겠다라고 밝혔고, 어쨌든 뭐 여론에서도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투표장에 나와서 반대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일단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찬성을 했는지 누가 반대를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찬성표,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한편은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출국 금지도 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체포 가능성, 뭐 이런 얘기까지, 구속 가능성까지 막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좀 사실 언론 보도가 좀 이 부분은 앞서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화하기에는 조금 넘어야 될 벽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체포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경호처의 벽,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서 막아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무릅쓰고 충돌하면서 막 체포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환 통보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조금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야권으로서는 이제 탄핵. 왜 그러냐면 탄핵이 돼야, 탄핵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뭐 체포되든 구속이 되든 간에 직무 정지가 현행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탄핵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계속 뭐 한덕수 총리 등을 뭐 이제 고발하고 이런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하는 이유도 결국은 탄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수순인 것이죠. 그래서 14일 날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금요일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제 이양수 의원이 얘기했다는 뭐 2월 하야 4월 대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어떤 그런 게 될지, 그런 게 변수고, 또 이제 뭐 그렇게 당해서 한다고 해도 그걸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확실하게 1000명을 함으로써 어떤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는 한, 당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말이 없다 이러면 또 그 신뢰성이 뚝 떨어지는 거죠.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탄핵은 해야 된다라는 안팎의 여론이 날로 커지면서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그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지난번보다는 더 커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